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 감염병은 1. 결핵, 2. 수두, 3. 폐렴구균, 4. 홍역, 5.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정답 3번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한테 무료로 접종해 주는 거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는 거 뭐 있어요? 폐렴 주사랑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는 공짜로 놔주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갈게요. 폐렴과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노인에게 굉장히 취약한 질병입니다. 보통 독감이 인플루엔자가 폐렴으로 전이가 많이 돼요.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활동의 우선순위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개인과 집단이 대상일 때 개인을 우선으로 한다. 2. 신규 환자와 기존 환자가 있을 때 기존 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3. 하루에 여러 대상자를 방문할 때 감염성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4. 급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있을 때 급성질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5. 건강한 대상자와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 건강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4번.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자가 있을 때는요. 급성질환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가정방문의 순서, 집단이 먼저다, 급성질환이 먼저다, 또 비전염성 환자가 먼저고, 신환이 먼저고,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먼저 방문합니다. 수준이 높은 대상자는 알아서 잘 관리가 되니까요. 건강관리실 활동과 비교할 때 가정방문 활동의 장점은 집으로 방문하는 것의 장점은 1. 간호 제공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 가정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3. 간호 제공 시 필요한 기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4. 특수한 상담 및 의료활동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끼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정답은요? 2번. 가정 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가정 방문의 장점? 그 집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가 있다. 또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평가할 수가 있다. 이 집은 어머니가 치매로 누워 계신데 아드님이 그래도 집에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가 있겠네. 이런 거요. 거동불능자가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죠. 이 우리가 찾아가는 거니까 대상자의 시간과 경비는 절약되지만 방문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들어요. 가족의 건강 문제를 직접 관찰할 수 있죠. 가정에 있는 물품을 이용해서 가족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 가정 방문의 단점?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 공유는 어렵죠. 간호 제공자의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교육적인 분위기 조성하기가 어렵죠. 지금 이 사람 케어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아기가 울고 있고 아버님이 귀가 안 들리신다고 해서 TV 크게 틀어놓고 정신없을 수 있어요. 타인의 가정 방문을 대상자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실의 물품이나 기구들을 활용하지 못한다.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하려면 청소라도 좀 해야 되고 먹을 거라도 좀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정 방문의 장단점이에요. 방문 간호조무사 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자격 요건은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에서 700시간은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년 걸립니다. 토탈 4년 이상 걸려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정답 10년입니다. 기록의 보존 기간 10년. 의사급에서 보존해야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 진료기록 의사가 하죠. 수술기록 의사가 적습니다. 이런 거 10년 보존해야 된다. 진단서 3년입니다. 처방전 2년이에요. 그 밖에 애매한 거 다 5년이에요. 간호기록부, 조상기록부, 환자 명부, 방사선 사진 이런 거 다 5년이다. 동생이 태어난 후 8세 아동이 이불에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차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어기제는 방어기제의 유형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부정, 투사, 퇴행, 억제, 반동 형성. 뭘까요? 이거는 찍어도 맞출 수 있어요. 애가 8살에 오줌을 싸면 되겠어요? 정답은요. 퇴행이에요. 애가 지금 뒤로 가잖아요. 현재의 위치나 성숙의 수준이 과거 수준으로 후퇴되는 게 퇴행입니다. 지금 오줌 쌀 나이가 아닌데 오줌 싸고 있다. 이겁니다. 방어 기제의 유형, 승화. 내 괴로움을 내가 승화시켰어. 내 고통을 글로 승화시켜서 내가 책을 썼어. 이런 얘기하죠. 본능적인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적인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표출해서 성숙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부정.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진짜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았는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부정하고 싶다. 이런 분 정말 많아요.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 관련된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보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해서 문제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부정하는 거죠. 술로 인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투사.
잘 되면 내 탓인데 못 되면 네 탓이야 이거예요. 책임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게 투사입니다. 해리가 국시에 2번 나왔어요. 다중인격, 이중인격입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인데 밤에는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격의 일부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행동한다. 약간 이 다중인격을 해리성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은 배가 아파요. 이거 뭐예요? 신체화래요. 신체화. 불만이나 심리적 갈등이 온몸으로 나타나는 거 신체화. 취소. 이 취소가요. 바람피고 아내한테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게 취소래요. 이제 뭐랄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을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 취소.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 바람피고 아내에게 고가의 선물 사주기 취소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중 1차 예방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1. 조기치료 2. 집단정신요법 3. 치매 예방교육 4. 납병원 서비스 5.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답은요? 3번 치매 예방교육입니다. 1차는요 무조건 예방이지 이미 질병이 걸렸으면 2차, 3차예요. 조기치료, 검사 이런 거 다 2차죠. 집단 정신요법, 납병원 서비스 2, 3차죠. 그러니까 무조건 1차는 아니다 이렇게 그냥 굵게 가세요. 질병의 1차적인 예방, 2차적인 예방, 3차적인 예방. 진짜 국시에 맨날 나오는 단골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1차적인 예방은 말 그대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 걸리기 전이다 생각하시고 병 걸리기 전에 하는 거는 교육입니다. 손은 이렇게 씻으세요. 식단을 이렇게 드세요. 캠페인하고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예방이에요. 그래서 금연 교육 또는 지역 주민 대상 캠페인, 당뇨병 예방되기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 정보 제공, 식단 교육 이런 거, 치매 예방 교육 이런 게 1차가 되는 거고요. 항상 예방되는 거, 병 걸리기 전만 1차예요. 그 리벨과 클라크에서는 초기 병원성기, 질병에 걸린 초기까지도 1차 예방으로 세분화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 고르셔야 돼요. 또 2차적인 예방, 말은 예방인데 이미 병이 걸렸어. 그래서 질병을 조기 검진, 조기 진찰,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 되는 게 2차적인 예방입니다. 성인의 건강 검진? 검진이면 1차 아니야? 아니에요. 2차예요. 검진은 무조건 2차예요. 그래서 국시에 2번이나 나왔어요. 당뇨 환자의 철저한 식이요법, 이미 당뇨 걸렸죠? 2차예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몰라요. 안 걸렸으면 1차, 걸렸으면 2차인데 검사, 검진 하면은 2차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예요. 이런 거 좀 약간 아리까리하죠? 3차는요. 이미 병원 걸렸어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회복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이게 3차인데 그래도 삶의 질을 위해서 잔존 기능을 최대한 써봐야 되지 않겠어? 저 어깨 수술하고 지금 도수 치료받고 물리치료 받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3차적인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활, 재적응, 물리치료 이게 바로 3차적인 예방이거든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직업훈련 어떻게든 사회에 적응해보겠다 3차 예방이죠. 또 치주질환의 3차 예방 의치 보철했어. 이미 신경치료 다 하고 신경 죽었는데 그 치아라도 써보겠다고 크라운 씌워가지고 보철했어? 3차 예방인 거예요. 당뇨 환자가 망막이나 신장 합병증 검사했어? 사실 검사하면 2차로 갈 수도 있지만 이미 망막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다 그러면 또 3차로 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보기 5개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 자조 모임 활성화, 자조 모임, 자조 스스로 돕는 거죠. 이런 것들은 3차로 가세요. 뇌졸중 환자 재활하는 거 3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기능 부전을 최소화하고 내가 재활하고 사회복귀하고 재적응하고 물리치료해서 치료 후 남는 그 장애를 어떻게든지 조금 회복해서 삶의 질을 올려보자. 이게 바로 3차 예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2번은 이 2번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 의무자 2명이 신청하래요. 보호자가 그 정신질환자 입원시켜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입원의 종류가 뭐예요? 1. 동의 입원 2. 응급 입원 3. 자의 입원 4.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5.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답은요? 4번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보호자가 입원시키는 거예요. 동의 입원, 동의 입원이 뭐죠?
정신질환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시키는 게 동의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랑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게 동의 입원이에요. 퇴원 의사를 몇 개월마다 확인했죠? 2개월마다 확인합니다. 응급 입원은 뭐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응급으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죠. 언제 이거 입원 동의받거나 보호 의무자 찾아서 입원시켜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의사랑 경찰관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일단 입원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영원히 아니에요. 딱 3일 이내에. 응급 입원은 3일 이내라는 이 3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 72시간 이내라고 시간으로 바뀌어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의 입원 뭐죠? 자신의 의지로 입원하는 거예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의 입원한 사람이 신청하면은요. 저 퇴원하겠어요 했을 때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퇴원 의사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입원이나 자의 입원은요.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이 2개월이 중요한 거예요. 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2개월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개월수가 3개월이에요.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뭐죠? 정신질환자가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입원을 합니다. 이때 3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 자식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 입원을 시키면 3개월은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곰이 사람이 되려고 그 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있다가 사람이 됐었죠. 적어도 정신병원에 3개월은 있어야 내 자식이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3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응급 입원 3일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본 계획하고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는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합니다. 정신질환자 기본계획 5년마다 해요. 보통 기본계획 5년마다 하고요. 정신질환자 쪽은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합니다. 하지만 구강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죠? 3년마다 한다 해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 감염병은 1. 결핵, 2. 수두, 3. 폐렴구균, 4. 홍역, 5.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정답 3번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한테 무료로 접종해 주는 거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는 거 뭐 있어요? 폐렴 주사랑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는 공짜로 놔주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갈게요. 폐렴과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노인에게 굉장히 취약한 질병입니다. 보통 독감이 인플루엔자가 폐렴으로 전이가 많이 돼요.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활동의 우선순위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개인과 집단이 대상일 때 개인을 우선으로 한다. 2. 신규 환자와 기존 환자가 있을 때 기존 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3. 하루에 여러 대상자를 방문할 때 감염성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4. 급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있을 때 급성질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5. 건강한 대상자와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 건강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4번.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자가 있을 때는요. 급성질환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가정방문의 순서, 집단이 먼저다, 급성질환이 먼저다, 또 비전염성 환자가 먼저고, 신환이 먼저고,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먼저 방문합니다. 수준이 높은 대상자는 알아서 잘 관리가 되니까요. 건강관리실 활동과 비교할 때 가정방문 활동의 장점은 집으로 방문하는 것의 장점은 1. 간호 제공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 가정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3. 간호 제공 시 필요한 기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4. 특수한 상담 및 의료활동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끼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정답은요? 2번. 가정 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가정 방문의 장점? 그 집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가 있다. 또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평가할 수가 있다. 이 집은 어머니가 치매로 누워 계신데 아드님이 그래도 집에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가 있겠네 이런 거요. 거동불능자가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죠. 이거 우리가 찾아가는 거니까 대상자의 시간과 경비는 절약되지만 방문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들어요. 가족의 건강 문제를 직접 관찰할 수 있죠. 가정에 있는 물품을 이용해서 가족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 가정 방문의 단점?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 공유는 어렵죠.
간호 제공자의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교육적인 분위기 조성하기가 어렵죠. 지금 이 사람 케어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아기가 울고 있고 아버님이 귀가 안 들리신다고 해서 TV 크게 틀어놓고 정신없을 수 있어요. 타인의 가정 방문을 대상자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실의 물품이나 기구들을 활용하지 못한다.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하려면 청소라도 좀 해야 되고 먹을 거라도 좀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정 방문의 장단점이에요. 방문 간호조무사 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자격 요건은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에서 700시간은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년 걸립니다. 토탈 4년 이상 걸려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정답 10년입니다. 기록의 보존 기간 10년. 의사급에서 보존해야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 진료기록 의사가 하죠. 수술기록 의사가 적습니다. 이런 거 10년 보존해야 된다. 진단서 3년입니다. 처방전 2년이에요. 그 밖에 애매한 거 다 5년이에요. 간호기록부, 조상기록부, 환자 명부, 방사선 사진 이런 거 다 5년이다. 동생이 태어난 후 8세 아동이 이불에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차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어기제는 방어기제의 유형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부정, 투사, 퇴행, 억제, 반동 형성. 뭘까요? 이거는 찍어도 맞출 수 있어요. 애가 8살에 오줌을 싸면 되겠어요? 정답은요. 퇴행이에요. 애가 지금 뒤로 가잖아요. 현재의 위치나 성숙의 수준이 과거 수준으로 후퇴되는 게 퇴행입니다. 지금 오줌 쌀 나이가 아닌데 오줌 싸고 있다. 이겁니다. 방어 기제의 유형, 승화. 내 괴로움을 내가 승화시켰어. 내 고통을 글로 승화시켜서 내가 책을 썼어. 이런 얘기하죠. 본능적인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적인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표출해서 성숙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부정.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진짜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았는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부정하고 싶다. 이런 분 정말 많아요.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 관련된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보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해서 문제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부정하는 거죠. 술로 인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투사. 잘 되면 내 탓인데 못 되면 네 탓이야 이거예요. 책임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게 투사입니다. 해리가 국시에 2번 나왔어요. 다중인격, 이중인격입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인데 밤에는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격의 일부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행동한다. 약간 이 다중인격을 해리성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만 하려 그러면은 배가 아파요. 이거 뭐예요? 신체화래요. 신체화. 불만이나 심리적 갈등이 온몸으로 나타나는 거 신체화. 취소. 이 취소가요. 바람피고 아내한테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게 취소래요. 이제 뭐랄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을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 취소.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 바람피고 아내에게 고가의 선물 사주기 취소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중 1차 예방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1. 조기치료 2. 집단정신요법 3. 치매 예방교육 4. 납병원 서비스 5.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답은요? 3번 치매 예방교육입니다. 1차는요 무조건 예방이지 이미 질병이 걸렸으면 2차, 3차예요. 조기치료, 검사 이런 거 다 2차죠. 집단 정신요법, 납병원 서비스 2, 3차죠. 그러니까 무조건 1차는 아니다 이렇게 그냥 굵게 가세요. 질병의 1차적인 예방, 2차적인 예방, 3차적인 예방. 진짜 국시에 맨날 나오는 단골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1차적인 예방은 말 그대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 걸리기 전이다 생각하시고 병 걸리기 전에 하는 거는 교육입니다. 손은 이렇게 씻으세요. 식단을 이렇게 드세요. 캠페인하고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예방이에요. 그래서 금연 교육 또는 지역 주민 대상 캠페인, 당뇨병 예방되기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 정보 제공, 식단 교육 이런 거, 치매 예방 교육 이런 게 1차가 되는 거고요. 항상 예방되는 거, 병 걸리기 전만 1차예요. 그 리벨과 클라크에서는 초기 병원성기, 질병에 걸린 초기까지도 1차 예방으로 세분화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 고르셔야 돼요. 또 2차적인 예방, 말은 예방인데 이미 병이 걸렸어. 그래서 질병을 조기 검진, 조기 진찰,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 되는 게 2차적인 예방입니다. 성인의 건강 검진? 검진이면 1차 아니야? 아니에요. 2차예요. 검진은 무조건 2차예요. 그래서 국시에 2번이나 나왔어요. 당뇨 환자의 철저한 식이요법, 이미 당뇨 걸렸죠? 2차예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몰라요. 안 걸렸으면 1차, 걸렸으면 2차인데 검사,
검진 하면은 2차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예요. 이런 거 좀 약간 아리까리하죠? 3차는요, 이미 병원 걸렸어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회복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이게 3차인데, 그래도 삶의 질을 위해서 잔존 기능을 최대한 써봐야 되지 않겠어? 저 어깨 수술하고 지금 도수 치료받고 물리 치료받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3차적인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활, 재적응, 물리 치료, 이게 바로 3차적인 예방이거든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직업훈련, 어떻게든 사회에 적응해보겠다? 3차 예방이죠. 또 치주질환의 3차 예방, 의치 보철했어. 이미 신경치료 다 하고 신경 죽었는데 그 치아라도 써보겠다고 크라운 씌워가지고 보철했어? 3차 예방인 거예요. 당뇨 환자가 막막이나 신장 합병증 검사했어? 사실 검사면은 2차로 갈 수도 있지만 이미 막막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다 그러면은 또 3차로 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보기 5개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 자조 모임 활성화, 자조 모임, 자조 스스로 돕는 거죠. 이런 것들은 3차로 가세요. 뇌졸중 환자 재활하는 거 3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기능 부전을 최소화하고 내가 재활하고 사회복귀하고 재적응하고 물리치료해서 치료 후 남는 그 장애를 어떻게든지 조금 회복해서 삶의 질을 올려보자. 이게 바로 3차 예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2번은 이 2번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 의무자 2명이 신청하래요. 보호자가 그 정신질환자 입원시켜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입원의 종류가 뭐예요? 1. 동의 입원, 2. 응급 입원, 3. 자의 입원, 4.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5.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답은요? 4번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보호자가 입원시키는 거예요. 동의 입원, 동의 입원이 뭐죠? 정신질환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시키는 게 동의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랑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게 동의 입원이에요. 퇴원 의사를 몇 개월마다 확인했죠? 2개월마다 확인합니다. 응급 입원은 뭐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응급으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죠. 언제 이거 입원 동의받거나 보호 의무자 찾아서 입원시켜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의사랑 경찰관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일단 입원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영원히 아니에요. 딱 3일 이내에. 응급 입원은 3일 이내라는 이 3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 72시간 이내라고 시간으로 바뀌어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의 입원 뭐죠? 자신의 의지로 입원하는 거예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의 입원한 사람이 신청하면은요. 저 퇴원하겠어요 했을 때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퇴원 의사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입원이나 자의 입원은요.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이 2개월이 중요한 거예요. 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2개월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개월수가 3개월이에요.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뭐죠? 정신질환자가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입원을 합니다. 이때 3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 자식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 입원을 시키면 3개월은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곰이 사람이 되려고 그 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있다가 사람이 됐었죠. 적어도 정신병원에 3개월은 있어야 내 자식이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3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응급 입원 3일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본 계획하고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는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합니다. 정신질환자 기본계획 5년마다 해요. 보통 기본계획 5년마다 하고요. 정신질환자 쪽은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합니다. 하지만 구강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죠? 9, 실, 3, 3년마다 한다 해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